그런데요, 이 얘기하다가 뭐 지금 강의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 제 양심의 소리를 대변하는 거니까 제 양심이 하고 싶은 얘기 좀 할게요. 그런데 인간은요, 오늘 양심 노트 쓸 때도 이걸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인간은요, 다들 자기가 양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게 제일 무서운 함정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죠? 나 정도면 그래도 잘 살지 않나? 그게 왜 함정인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로서 너도 내 처지 되면 이게 최선일걸?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만, 양심을 막는 게 뭔지 아세요? 무지랑 아집, 무지와 욕심이 양심을 가리는 주범이거든요. 2대 주범. 무지와 양심, 즉 욕심. 자, 보세요. 어떤 일을 비양심적으로 만드는 이유는요, 아집이요. 이 우주에서 내가 제일 사랑스럽거든요. 내 사랑.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남의 말이 맞아도 남의 말이 옳아도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아집이 없다고 하면요, 본인이 꽤 양심 같아요. 나는 나만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무지라는 게 있어요. 즉 뭐가 나와 나 모두에게 제일 이로움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경제를 망칠 수도 있어요. 나와 나 모두 이해하는 마음으로 경제를 망칠 수도 있어요. 경제라는 게 어떤 물건인지 모르고 막 수를 두다 보면 망해버려요. 재테크를 배운 적이 없는데 순수하게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재테크를 했다가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뭐가 부족한 거죠? 정보가 부족해요. 지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 이 두 가지 장애가 여러분의 양심이 구현되는 거 맞는데, 양심은 자명한 진리여야 합니다. 따르는 게. 진리를 모르다 보면요, 마음은 순수해도 남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한테 사다 드린 그 약이 농약이 장난 아니게 묻어 있어가지고 먹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무지했구나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아집을 부린 건 아닌데, 이분이. 두 개가 맞아야 됩니다. 무지와 아집이 여러분을 양심으로부터 자꾸 막아요. 양심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게 무지와 아집인데, 이 두 개가 섞여서 쓰이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내가 양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했을 때 비양심이라고 했죠. 근데 왜 여러분은 양심적이라고 느낄까요? 사실 여러분은 꽤 많이 남을 괴롭히고 사실 텐데요. 분명히. 왜 그런지 아세요? 못 느껴서 그래요. 못 느껴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즉 역지사지의 범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좁은 분야만 역지사지를 하고 계시니까 무지와 아집 때문에 이 범위를 확장시키지 않다 보니까 엄마 괴롭히면서도 발 뻗고 잘 살죠. 전 꽤 잘 사는 편인데요. 엄마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모를까요? 엄마의 마음을 역지사지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엄마가 뭔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지사지를 하지 않으면요, 선악을 따질 수도 없다고요. 여러분이 되게 악한 짓을 하고도요, 선악을 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꽤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를 다 느낀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남에게 준 상처를 다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로소이다 하겠죠. 아버지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할 텐데 못 느끼기 때문에 되게 당당해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고민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양심 분석을 하셔야 돼요. 혹시나 하고 분석을 해보세요. 혹시 저 친구가 나 때문에 기분 나쁠 일 있나? 주변에 있죠? 나랑 잘 지내는 친구한테도 한번 걸어보세요. 저 친구 혹시 속은 쓰린데 지금 나한테 웃고 있는 거 아닐까? 근데 혹시 그런 빌미를 내가 제공했는지, 내가 저 친구라면 나의 이런 언행이 기분 나쁠 만한 부분이 있었을까 하고 하다 보면요, 의외의 것이 발견돼요. 저 친구가 되게 기분이 나빴겠네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와요. 나는 한 번도 저 친구한테 피해를 줬다고 생각 안 했는데 줬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요, 혹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미안해 그러면요, 아니 나는 안 그랬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다 이러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양심 노트를 쓰실 때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거라는 거를 가정하고 쓰시지 않으면 여러분 실력이 안 늘어요. 맨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분석하니까 자기만 도인이에요. 나만 도인이고 나를 지금 못 알아주는 가족들만 원망하게 돼요. 내가 가족을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나는 꽤 도인인 편이다 라는 결론에 다들 도달하실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양심 노트
가족들이 저놈의 양심 노트를 찢어버리든지 해야지 이러지 않을까요? 저거 쓰고 나서 더 뻔뻔해졌다. 이상하죠?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일어날 만하죠? 따져보시니까. 요거 막으려면요.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인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처님급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엄청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부처가 아닌 한에는 문제가 장난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걸 다 일거에 풀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역량만큼 풀어보자. 일단 나한테 감지된 것, 내 레이더에 감지된 것부터 고치자가 제일 좋은 생각이고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으로 분석했을 때 양심에 확실히 찔리다고 느끼는 거 있죠. 그걸 고치고 나면요. 그 다음 게 또 보여요. 여러분 청소할 때 보십시오. 이 방을 여러분 청소한다고 하죠. 여기 뭐 바위, 돌멩이, 자갈, 모래 뭐 다 있다고 하죠. 진흙이랑. 맨 먼저 큰 것부터 치우게 돼요. 큰 바위부터 갖다 버리고 납니다. 그러고 나면 돌멩이가 작은 게 보여요. 그거 다 치우고 나면 이제 모래알이 보여요. 다 치우고 나면 이제 흙이 남아요. 흙도 다 치우고 나면요. 미세한 먼지 떨어진 것도 잘 보여요. 제가 게을러서 청소를 잘 안 하는데 가끔 청소하고 나면요. 먼지 하나 떨어지는 것도 진짜 싫더라고요. 왜냐면 닦았는데 거기 또 딱 뭐가 앉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먼지 속에 있었는데 몰랐거든. 잘 살았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을 닦을수록 작은 미세한 찜찜함도 눈에 띄게 돼 있고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그 작은 것도. 청소한 뒤에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도 못 견디게 돼 있어요. 더러울 때는요. 워낙 더러운 게 많으니까 그거는 문제도 아니었는데 굵직한 걸 치우고 나면 미세한 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성인이 돼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돼가는 비결, 양심적인 사람이 돼가는 비결은요. 양심의 큰 목소리부터 정말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는 그 찜찜한 것부터 해결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지금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 나중에는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멋지게 해결하게 됩니다. 이게 양심에 성숙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성숙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양심 노트 쓸 때 항상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분석을 해가시면요. 미세한 걸 잡아냅니다. 그래서 남한테 얘기하면 인간이면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심 어기는 걸 남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한테 얘기해보면 남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만 모르지 주변은 다 알고 있어요. 본인도 그러죠. 본인도 어떤 사람 양심적으로 문제 있으면 다 알아요. 뒷담화 까고 다 하는데 내 뒷담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지는 상상을 잘 안 하고 그냥 살죠.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비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미리 상대방들한테 미리 사과를 하고 미리 바로잡은 모습을 보여주면요. 상대방이 여러분 인격을 신뢰하게 됩니다.